네,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 최주문 교수님, 신인규 원사와 함께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봉규. 원조. 박봉규. 원조. 지용가 뭔가 있잖아. 지호. 이노인가 이노. 뭔가. 그 본명이시고 여기서는 그 부캐가 이노죠, 이노. 잘해 보세요. 이노인가 뭔가. 박봉규가 있기 때문에 박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인호가 더 많이 하잖아. 뭐 말이 돼 그게? 요즘 아니 박봉규가 있으면 있는 거면 더 많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오늘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도 했어. 횟수가 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횟수가. 지금? 나는 한 번 하는데? 박인호가 이제 박봉규를 바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박봉규 원조. 박봉규 원조를 가만 많이 두지 기다리고 않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살짝 조금만 이제 입장을 예. 소개하자면 네. 박인호는 이제 아장아장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두 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럼요, 뜨려면 활주로를 더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네. 약간의 그쪽 이제 저의 아직, 생각인데 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박봉규는 그냥 헬리콥터처럼 그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수직 이륙이 가능하니까 예. 역시 원조 박봉규 네, 화이팅입니다. 원조 박봉규. 최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배신자. 아유 배신. 이거는 아유. 이건 아닙니다. 파장이 클 그 파장이 크죠. 배신자지. 박인호한테 갈아타고 배신자. 아닙니다. 저는 박봉규이기 때문에 원조 박봉규. 그건 배신자. 뭐예요? 박인호를 포기하든지 그러면 뭐 하는 양자택일입니까? 짓이야? 양자택일? 박봉규, 박인호. 예. 새도 양 날개로 날개. 그 상생. 박봉규, 함께 상생. 방송. 근데 날개를 네. 이쪽을 세 번을 이거 한 번 흔드냐?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근데 한 번이 너무 날개를- 날개짓이 파워풀하니까. 날개 커. 날개 날개가 커서 커.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도 독수리 날개고 여긴 참새 날개 세 번. 어쩌고 지금 없네. 무슨 말이 되냐고 그게 지금. 이거 너무 아, 논리적으로 예. 완벽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여기는 세 번 하고 여기는 교수님이 너무 날카로우세요. 참. 그렇죠. 네, 날카로운 늘 배우고 분석. 분석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네. 자, 날카롭게 저희 현안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방송 저희가 마무리하고 봤더니 카톡 캡처를 명태균 씨가 올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오빠 이게 파장을 크게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진봉 오빠, 인규 오빠. 어제 오빠라 보니까 또 이게 더 살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갑게. 그렇죠. 오빠라고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됐거든요. 뭘 오빠야? 오빠는. 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띄워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오빠 다 딱 보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오빠가 친오빠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파장을 더 크게 아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김건희 씨 옆에 있는 오빠들은 다 저렇게 무식하고 다 저렇게 방구만 낍니까? 아니 그때 7시간 녹취록에서도 그 예. 오빠 그때는 확실히 오빠죠. 그렇죠. 오빠들은 하여튼 그때 지칭했던 그 남자 그 남자. 그는 방구만 뽕뽕 끼고 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능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게 네. 이미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저 카톡은 저거 명태균 씨가 공개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카톡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저기 네. 있는 오빠는 대통령으로 읽어야 문맥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대화 내지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다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 친오빠도 뭐 인격이 있을 텐데 약간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김건희 주변의 오빠들은 다 한없이 무능하고 방구만 끼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 그 해명을 저는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대통령실의 저는 좀 해명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일단 해명하고 나서 예. 또 반박이 금방 나왔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명태균이 또 처음에는 친오빠가 맞다 그랬다가 말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황당한 거는 그 그 해명이 누구로부터 나왔겠어요? 그 해명 자체가 해명 자체가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발표를 했지만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봤겠지. 당사자한테 물어 예. 김건희 씨한테 물어봤겠지.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물어보고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누는 거잖아요 대화를.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친오빠야 이렇게 그렇게 자의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없잖아. 전혀 그럴 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고 그럼 결국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네. 여사님 이거 누구라고 지칭한 겁니까? 얘기했더니 거기서 음. 친오빠야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말은 김건희 씨가 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기본적으로 저걸 확인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해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누가 봐도 김건희 씨로부터 나왔는데 네. 그게
본인이 얘기한 친오빠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 다 아니라고 네. 얘기하면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순간을 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결국 김건희의 거짓말이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어허, 지금 어허.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뭘 알고 자기 마음대로 친오빠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건 친오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하게. 네네네. 그런 관점이라 보면 저 해명은 김건희 씨 해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아니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그래요.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네. 명태균 씨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저거는 김건희 씨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저런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단타로 반응하냐면요.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거짓말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얘기했더니 나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친밀하다 가지고 거짓말 그러니까 또 나왔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태균 네. 씨는 2,000장을 갖고 있다잖아요. 지금 2,000장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2,000장.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이게 살라미식으로 던지다 보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면 거짓말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훨씬 많은 네. 거짓말이 필요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거짓말 논란이 문제가 돼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왜 문제가 됐어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때문에 논란이 대통령이 하야를 한 됐었고. 거잖아요. 저 결국은. 2,000건이면은 이게 하루에 한 건씩 가면은 365일이니까 한 6년 걸리네. 5, 6년 좀 걸리는 대장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오빠라고 저는 봐요. 그 유력한 증거가 뭐 이준석 의원의 증언도 있고 네. 또 내지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해명이 거짓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네. 과거에 7시간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내용도 맥이 비슷해서 전 이거 거짓 해명 전 오빠가 윤석열이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널리 양해해서 진짜 친오빠가 맞다라고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이거는 네. 뭐 제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친오빠다라고 어떤 보면. 결과가 나오냐면요. 네. 저희 친오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명태균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까지 영향 미쳤다. 이게 핵심인데 네. 그러면은 친오빠까지도 저 맥락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 나와 있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명태균 씨 의지합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친오빠까지도 국정 개입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더 심각해지는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국정 운영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 더 하나는요. 커요 문제가 이건. 또 하나는 예. 명태균 씨랑 저렇게까지 친오빠 얘기를 할 정도로 친밀하다면 그러면 이건 공천 개입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결과가 아하. 나거든요. 친오빠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 아니 그냥 패밀리죠. 그렇게 되면 패밀리. 아. 그러면 진짜 해먹었구나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공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 거짓이라 그러면 김건희 씨의 그 남편을 무시하는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세? 김건희가 더 윤석열 위에 있다. 막 지가 뭐 네. 김대남 비서관조차도 지가 꼴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다움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게 문제고 아하. 그게 아니라 친오빠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친오빠의 국정 개입 그리고 친오빠까지 얘기할 정도로 명태균과 너무 친밀하다. 제가요 박정호 기자님이나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제가 뭐 우리 친누나 얘기까지 하고 이러진 않지 않나요? 제가 우리 친누나를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일을 해도 그러니까 네. 이거 사적 관계까지 대화 나눴다는 이 해명은 저는 공천 개입의 가능성을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늘려주는 전 그런 역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김건희 씨는 평소에 대통령을 뭐 아저씨, 뭐 그거, 방귀 는 저거 뭐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오빠라고 안 부른다 뭐 이렇게까지 실드를 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 씨도 인정하고 있고 이 오빠를 윤 대통령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는 뭐, 대화의 맥락을 봐도 그렇잖아요. 네. 저기 지금 경선 과정에 있었던 얘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준석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사과드리게 하겠다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친오빠가 무슨 선거에 개입해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와 있었나요? 그때 네, 경선 네, 네. 과정이었나요? 경선 과정 그 추측이 과정에서 됩니다.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후보. 그럼 그와 관련된 얘기지. 그게 어떻게 친오빠 관련된 얘기입니까? 친오빠가 무슨 그 사업하는 사람이지 네. 무슨 뭐 정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만 봐도 저거는 친오빠가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친오빠를 우기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명태균 씨한테 사과하면서 쩔쩔매고 있어요. 김건희 맞아요. 씨가. 그것도 이제 눈에 그러면서 들어오죠. 명태균의 말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 식견이 가장 탁월하시다. 거의 선생님.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 자체가 소위 말하면 명태균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귀결되느냐? 예. 공천 개입에 명태균, 김건희의 개입설. 아하. 이게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명태균은 짙어지고 있다. 그냥 옆에 있던 주변 비선도 아니고요. 네. 비선 오브 비선, 비선의 끝판왕,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향력을 보는 겁니다. 영향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공 위에 있었다. 뭐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 뭐 누가 이런 말 하대요. 검사 위에 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가? 박사, 박사 명박사. 하기가 없어요. 아 근데 왜 명박사라고 박사야? 불렀다니까. 예. 그러니까. 왜 박사하기도 박사하기가 없는데 있으시죠? 있죠. 최 박사님. 당연하죠. 최 박사님. 예, 최 박사님. 여사 위에 박사, 여사 위에 박사. 무시하냐? 오늘 말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 예쁘게 해야 됩니다. 민감하세요. 오늘 까칠하세요 우리. 사업 4번 하고 한 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진봉 오빠 노형 푸세요. 오빠 풀어주세요. 오빠. 부르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뭐 하는 짓이야. 저기도 나오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오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또 올렸어. 아 진짜 지겹다. 조금 전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어?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와 구별도 못하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또 방금 올렸네요. 한 시간. 예, 전에. 한 시간도 안 되게 올렸는데 보수는 멍청하다. 네, 이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어떤 얘기 올렸냐면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 번 준 놈이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민의를 배신한 너희들이 진짜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뭐 사기꾼 아니면 뭐 이런 네. 브로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네가 이제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보수 인사들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글까지 막 올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요거 뭡니까? 네. 내가 사기쳐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아니 김영선 월급에 반띵을 한 게 다 나왔는데 뭐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비용 3억 6천만 원. 내 돈 써서 한 그 여러분들 얘기예요? 용역 비용인데 그거는 뭐 응당 받아야 될 거고 내가 얻은 게 없다. 뭐 아 근데 이렇게 뭐 주장하는 얻은 것 게 같아요.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반박하기에는 본인이 해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저는 와닿지가 않는다. 네. 좀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명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한테 뭐 감옥에 뭐 철창에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어제 카톡도 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 인사들 정치인들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섭섭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맨날 만났고 스피커폰은 맨날 통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를 사기꾼 취급하냐 이런 억울한 감정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 패널이 우리 신규 변호사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야 아, 되는데. 아, 또 그렇게 연결하시고 보수 근데- 쪽에 보수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출신이라고 해주세요. 예.